아들, 이젠 네가 책을 읽어보렴. 아책TV. 오늘 읽어줄 책은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야. 1장. 나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 그건 초능력이거나 적어도 비밀 능력쯤은 된다. 하지만 넘겨짚지 말기를. 영화에 나오는 것과는 달라서 나는 초능력 영웅이 아니니까. 그런 영웅들은 위기를 해결하는 스타지만 나는 그냥 사라진다. 그게 처음엔 나도 나한테 이런 마법이 있는 줄 몰랐다. 그저 선생님들이 내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네.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하지 않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지.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말이었다. 우리 반 남자애가 날 보고 갑자기 인상을 쓰더니 이렇게 말한 것은, 너 어디서 나타났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남들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싫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그게 내 마법이라는 걸. 나의 언니 쌤은 그런 건 비밀 초능력이 아니라 수줍은 성격이라고 한단다. 하지만 언니는 원래 말을 좀 함부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능력이 가끔 쓸모가 있다. 이를테면 엄마와 언니가 서로 싸울 때라든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나는 투명인간이 된 채 뒷좌석 창문에 이마를 대고 오래된 우리의 스테이션 외관 옆면을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보고 있다. 차 세워야겠다. 언니가 엄마에게 말한다. 다만 고개를 들지 않아 전화기한테 말하는 셈이다. 언니는 조수석에서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두 발은 차 앞에 올려 은은히 빛나는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몸을 둥그렇게 웅크리고 있다. 엄마가 한숨을 쉬고 답한다. 뭘 또 그렇게까지. 비 조금 온다고 차 세울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엄마는 와이퍼 속도를 높이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나아가기 시작한다. 워싱턴주에 들어서자마자 오기 시작한 비는 이제 더 심해지고 우리는 수작업으로 페인트 칠된 썬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표지판 앞을 느릿느릿 지나간다. 썬빔. 우리 할머니가 사는 동네다. 비가 그칠 날 없다는 이곳의 이름이 햇살이라니 마치 끼리끼리만 아는 농담 같다. 언니가 검게 칠한 입술을 연다. 이 한마디로 끝이다. 언니는 이제 전화기 화면을 톡톡톡 두드려 우리가 떠나온 동네에 남아있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말풍선과 이모티콘을 보낸다. 언니는 도대체 무슨 말들을 보낼까? 때로 마음이 허락할 때 난 언니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한다. 쌤, 적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아? 엄마는 코에 걸쳐진 안경을 괜히 세게 밀어 올린다. 마치 안경이 무례해서 기분이 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바랄 수가 있어? 언니는 되묻는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기에서 눈을 든다. 엄마를 노려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둘의 싸움은 요란하고 폭발적이다. 서로를 활활 불태운다.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나는 창문에 손가락 끝을 대고 점점이 맺힌 빗방울들 사이에 점선 잇기 하듯 선을 그어본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두 사람 싸우는 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자장가나 다름이 없다. 아니, 엄마는 자기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거 알고는 있어? 이래선 안 된다는 거. 쌤! 엄마가 잔뜩 곤두섰다. 어깨는 딱딱하고 근육은 긴장되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속으로 되낸다. 투명인간, 투명인간, 투명인간. 아니 진짜로 엄마가 뜬금없이 할머니를 더 많이 보고 싶어졌다고 해서 우리도 갑자기 인생을 뿌리채 뽑아 옮기고 싶어지는 건 아니야. 난 여름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엄마야 상관도 안 하겠지만 우리한테 제대로 된 경고도 안 해줬잖아.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엄마는 겨우 2주 전에 말해주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영영 떠난다는 걸. 나도 캘리포니아가 그리울 것이다. 내 학교가 햇볕이 썬빔의 바위투성이 해변과는 아주 다른 캘리포니아의 모래 해변이 그리울 것이다. 난 그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너희가 할머니랑 좀 더 같이 있길 바랬어. 너희도 그러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날카롭게 말한다. 더욱 굵어진 빗줄기에 운전 시야는 더 나빠진다.
엄마가 손가락 마디가 휘어지도록 운전대를 꽉 붙든다. 이런 날씨 속 운전은 우리 셋 다 좋아하지 않는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말이다. 나는 가늘게 뜬 눈으로 운전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안전한 기운을 실어보낸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초점 돌리지 마, 언니가 말한다. 언니의 까만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카락이 가느다랗게 한 다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그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언니는 조금 누그러져 보인다. 아직도 화나 있긴 하지만. 할머니랑 지내는 건 좋아. 여기 서인 게 싫은 거야. 여기 살기 싫은 거라고. 늘 할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우릴 보러 왔다. 나 8살 때 이후로 우리가 썬빔으로 온 적은 없었다. 나는 와이퍼 너머를 응시한다. 지나가는 풍경이 평화롭다. 회색 돌로 된 집들, 초록색 잔디, 회색 레스토랑들, 초록 숲. 썬빔의 색깔들이 서로 섞인다. 회색, 초록색, 회색, 초록색. 그러다 황토색과 검정색. 새로운 색깔들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나는 윗몸을 세운다. 우리 앞길 위에 어떤 동물이 누워있다. 두 앞발 위에 머리를 얹은 아주 커다란 고양이다. 아니, 고양이가 아니다. 호랑이다. 우리 차는 점점 다가가고 호랑이가 고개를 든다. 서커스나 동물원 같은 데서 탈출한 것이 분명하다. 다쳤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비를 맞으며 여기 누워있겠는가. 본능적인 두려움이 속에서 휘돌아 멀미가 난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동물이 다쳤다면 우린 무언가를 해야 한다. 엄마, 내가 앞으로 붙어 앉으며 두 사람의 말다툼을 끊는다. 있잖아, 저기 더 가까워져 보니 다친 것 같지 않다. 날카롭고 지나치게 하얀 이를 드러내며 하품을 한다. 그러고는 한 번에 한 발톱, 한 발, 한 다리씩 움직여 일어선다. 너희 긴장되고 피곤한 엄마 목소리. 엄마가 언니 때문에 난 짜증을 나한테까지 내는 일은 드문데 8시간이나 운전을 하다 보니 엄마도 한계를 넘긴 모양이다. 둘 다 제발 좀 엄마 잠깐이라도 운전에 집중 좀 하자. 나는 볼 안쪽을 깨문다. 말이 안 된다. 저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을 엄마가 아직도 못 보았다는 게. 하지만 언니와의 언쟁에 온 신경이 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엄마, 난 웅얼거리고 엄마가 브레이크를 밟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다. 투명인간이 되다 보면 가끔 불편한 점이 있는데 투명인간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다시 나를 보고 듣고 내 말에 귀 기울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말이다. 이 호랑이는 내가 동물원에서 본 것 같은 호랑이가 아니다. 몸집이 우리 차만큼이나 거대하다. 황토색 털은 은은히 빛나고 검정색 줄무늬는 다리 없는 밤처럼 까맣다.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나올 법한 호랑이다. 나는 안전벨트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몸을 내민다. 어떻게 된 것인지 언니와 엄마는 아직 싸우고만 있지만 그 소리가 내기에는 작은 웅웅거림일 뿐이다. 내 신경은 오로지 호랑이가 거대한 머리를 들어 올리더니 나를 쳐다본다. 호랑이 눈에 내가 보인다. 호랑이가 한쪽 눈썹을 올린다. 마치 무슨 짓을 하라고 나를 자극하는 것처럼. 나는 목소리가 안 나와 버벅거리다 숨막힌 사람처럼 말한다. 엄마, 차 세워. 엄마가 언니와 말하느라 듣지 않자 난 더 크게 외친다. 차 세우라니까? 마침내 엄마가 듣는다. 눈썹을 찌푸린 채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본다. 릴리, 왜 그래? 엄마는 차를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너무 가까워져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쿵 하는 소리에 눈을 질끈 감고 만다. 머릿속이 쿵쿵거린다. 귀가 울린다. 우리 차가 호랑이를 친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우린 계속 나아간다. 눈을 뜨자 팔짱을 낀 언니와 언니 발치에 전화기가 보인다. 언니가 말한다. 죽었네. 내 심장 박동이 들짐승처럼 날뛰고 나는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광경을 찾아 길 위를 둘러본다. 아무것도 없다. 쌤, 비싼 전화기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마. 엄마는 힘주어 말하고 혼란에 빠진 나는 두 사람을 빤히 본다.
그 쿵 소리가 그저 언니 휴대전화가 차에 떨어지는 소리였다면 나는 몸을 돌려 찾아보지만 보이는 것은 오로지 비와 길뿐이다. 그 호랑이는 사라졌다. 릴리! 엄마가 나를 부르며 속력을 더욱 늦춘다. 너 멀미하니? 엄마 차 세울까? 나는 한 번 더 휙휙 눈을 돌려 길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안심하여 미소를 짓는다. 나는 다루기 어려운 법이 없는 아이다. 나는 일을 쉽게 만드는 아이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 댁에 곧 도착하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인다. 심장은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는데도 말이다. 엄마에게 말할 수 없다. 말하면 엄마는 탈수 증세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열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 스스로 이마에 손바닥을 대어보아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정말 멀미를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잠시 잠이 들었던 건지도 모른다. 길 한가운데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정말일 리는 아무래도 없으니까. 나는 고개를 젓는다. 내가 실제로 호랑이를 보았건 꿈이었건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건 할머니에게 말해야겠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할머니는 알 것이다. 아들, 재밌었니?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제 네가 한번 읽어보렴. 매